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윤홍준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2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용어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발전기, 원동기, 연료전지, 태양전지, 해양에너지 발전 설비, 전기 저장장치, 그 밖에 기계, 기구하고 뭔가 가루가 쳐져 있어요. 쭈르르르르 봤더니 를 시설하여 전기를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 열고 원자력, 화력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는 곳을 말한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의 키워드는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문제죠. 그러면 우리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급전소 이렇게 4개 중에 발전소 뭐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전기 만들어내는 곳, 생산하는 곳. 오, 간편하게 답은 1번 발전소겠네요. 자, 변전소는 어떤 곳이죠? 그렇죠. 승합 또는 강압을 하는 우리 뭐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개폐소는 열고 닫는 역할을 해주는 곳. 그리고 급전소는 뭐예요? 전력 운용에 관한 그쵸. 지시 같은 걸 해주는 곳을 우리가 급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전기를 생산해주는 곳, 발전소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도 지금 용어 정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조금만 조심하시면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외부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의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조형물을 고정시켰으라는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 지금 건축물 외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외부의 전기 사용 장소니까 적어도 옥랩에서는 아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전기 사용 장소에서 목적으로 조형물에 고정을 시켜. 이 말은 우리가 당연히 지금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공인입선은 뭐예요? 그렇죠.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이 가공인입선이고요. 옥의 옥측 중에 조형물에 고정시켰다? 아, 우리 이러한 조형물 또는 건물이 있으면요. 그 바깥에 탁 고정시켜서 붙여서 시설하는 걸 옥측 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조형물이 빠졌어요. 그냥 고정을 시킨다. 그러면 답은 옥의 배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답안이 바뀐다는 거. 우리 법에는요. 실제로 되게 비슷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옥외와 옥측이 비슷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조형물에 고정시켰으니까 뭐다? 그렇죠. 옥측 배선. 정답이 4번이 된다. 이거 없으면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입니다.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변압기 2차 측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우리 전기 욕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있는데 이 끝에 그쵸 이렇게 전극을 설치하고 전원을 넣는 거죠. 오, 선생님 전원을 넣어요. 그리고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쵸 사람을 집어넣어. 공부 안 하는 사람 집어넣어. 졸린 사람 집어넣으면 전기가 찌리리리리리 흐르겠죠. 얘는요, 우리가 치료용이나 피로회복, 보통은 치료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랬을 때 사용 전압은 여기 전압계가 달려 있거든요. 이 전압계는, 그쵸. 10V 이하의 사용 전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압이 높아지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용 전압 10V. 자, 그리고 전극 사이 간격 1m, 그리고 얘도 절연저항은 우리 기술기준 52조. 절연저항 공부하셨던 것들이 있죠. 그것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욕기 사용전압 몇 볼트? 답은 2번에 10볼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기욕기는 요 10볼트나 1m나 아니면은 절연저항 공부하셨던 거 그거 적용하시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4번 문제입니다. 이 4번 문제는 원래 중요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CBT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압 옥내전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실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항상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기본입니다. 단 사용전압이 400 이하인 곳에 다른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길이 몇 미터 이하인 곳은 제외되는가? 무조건 이러한 개폐기를 무조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 바로 예외 규정, 완화 규정. 그런데 항상 이 법은요. 얘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격 전류가 16A인 과차, 그리고 20 이하인 배차.
과차 16, 배차 20, 과차 16, 배차 20. 이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낮은 차단기를 설치해서 완화 규정, 예외 규정으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 저압 전동기 과전류 보호장치 생략 요건에서도요, 이 과차 16, 배차 20을 맞추는 문제들이 많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설치했을 때는 아무래도 안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무조건적인 법안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겠고, 이때 길이 몇 미터? 15미터.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15미터 이하인 곳은 어떻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5번째 문제.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순시 트립에 따른 구분 중 B형의 범위로 알맞은 것은? 자, 이 문제 최근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KC로 바뀌고 나서 초반에 저압 퓨즈 및 저압 배선 차단기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점점 문제가 잘 출제되고 있고, 필기뿐만이 아니고 실기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꽉 잡고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순시 트립입니다. 순시 트립은 우리 차단기는 초가 있어요. 예를 들어 5초짜리다. 그러면 차단기의 전격보다 넘어가도 조금 기다리겠죠. 1, 2, 3, 4, 5 픽 해서 과부하를 끌어내는데, 단락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면 전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흐릅니다. 실제로 약 20회까지도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상급이 되면은 즉시 초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차단하는 걸 순시 트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시 트립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A, B, C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시작이 뭐 B부터 시작한다. B, C, D가 있다. 그리고 숫자 처음 거 3에서 5만 기억하시면은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왜? 끌어와 2배. 끌어와 2배. 그러면 3에서 5, 5에서 10, 10에서 20. 딱 이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실기 때는 뭐 이런 거를 빈칸에 놓고 맞추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B형의 경우 순시 트립. 지금 B형을 물어봤네요. 그럼 몇 배에서 몇 배? 3배에서 5배 사이. 따라서 답은 1번. 3배에서 5배. 요 I에는 전격을 이야기합니다. 차단기의 전격 전류, 전격 전류의 3배에서 5배. 1.5에서 3배는 우리 기존 KC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찍어내 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6번 문제입니다.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인가? 자, 우리 저압 옥내 배선 공사의 덕트, 그러면은 덕트는 원래 기본적으로 3m입니다. 그리고 수직 시설 시 6m라는 법안이 있죠. 그러면 라이팅 덕트를 왜 지지점 단독 문제로 내냐? 라이팅 덕트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조명을 설치했다는 건 사람이 뭔가로 뿅 하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 덕트는 뭐 사람이 밑에 있으니까 좀 더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3m가 아닌 몇 미터? 2m가 된다.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 시험장 가면요, 각종 뭐 다른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덕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금속 덕트예요. 금속 덕트는 내부 면적 몇 프로까지 가능해요? 20%까지. 그런데 재전출, 제어 회로 정강표 장치 출대 표시 등 이런 말이 나오면은 50%까지. 그리고 덕트는 원래 지지점 몇 미터라고요? 3m. 그런데 라이팅 덕트는 뭐 그렇죠. 사람이 있어서 강화 규정 2m.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2m가 되겠죠. 자, 다음 7번입니다.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전압이 300V 이하일 때 잘못된 것은? 자, 이 문제는요, 만약에 내가 이 법을 잘 몰라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주택의 전로의 인입구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라. 아, 당연히 기본이겠죠. 우리 선생님들 대개 누전 차단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누전 차단기가 없던데요? 아니에요. 우리 MCCB 이렇게 있으면요, 같이 누전 차단, 과절 차단 복합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무조건 누전 차단기가 필수라는 거죠. 자, 2번. 누전 차단기를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 지정 등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안에 지하 주택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침수 시 위험 우려가 없도록 지하에 시설한다? 지금 지하인데 지하에 시설하면 침수했을 때 우와, 사고가 더 커질 텐데요. 아, 지하에 주택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하가 아니겠죠. 침수라는 건 물이 아래서부터 지하에서 차오르는 거니까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이 틀렸다.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백열전등 전구 소켓은 스위치나 그 밖에 전면기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이거는 우리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요, 이렇게 전구 있죠. 그러면 소켓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소켓에 이러한 키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주택에선 현재 이런 걸 사용 못하게 하고 있고요.
전기기기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절연성이 있는 재료로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거. 말이 너무 좋죠. 절연이 잘 되어 있고 견고하다. 그럼 맞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의 시설 부재 조성을 위해 산재를 적용할 경우에 적용자는 바로 경사도는 얼마인가. 얘는 이제 과거 기출문제 예전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 경사도는 뭐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25도.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조금 더 볼까요?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는 뭐예요? 태양광 판넬 묘두를 이렇게 설치해서 우리 태양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축적하는 건데 바로 이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 현재 법안은요 15도입니다. 15도.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는 25도. 혹여나 태양광 발전소가 나오면 몇 도? 15도라는 거. 원래는 각이 좀 더 컸어요. 그런데 우르르 무너져 내린 거지. 사고가 막 터지죠. 그래서 어떻게 현재는 15도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전선의 지지면 시라는 지선의 시작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역시나 지선. 너무나 중요하죠. 지선. 자, 그런데 지선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다고 하네요. 두 문제나. 자, 우리 지선의 시설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선은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조건 안전율 공부한다. 두 번째, 무조건 소섬 지름 공부한다. 세 번째, 무조건 가닥수 공부한다. 네 번째, 허용 인장 하중 또는 인장 강도를 공부한다. 그리고 5번째, 도로 횡단 시 높이인데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높이 공부한다. 자, 이때 각각의 수치가 안전율은 2.5 이상일 것, 지름은 2.6, 가닥수는 3가닥, 인장하중 4.31, 높이 5m. 느낌 오셨나요? 그렇죠. 순서대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안전율은 단순 암기예요. 그런데 지름은 두 번째 거니까 2로 시작하네. 세 번째 건 가닥수니까 3이네. 네 번째 거 인장하주니까 4네요. 그럼 5번째 높이니까 뭐예요? 그렇죠. 5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잘 따셔도 어떻게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조금만 더 가자면 우리 이렇게 지선이 있다. 그럼 땅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부분이 아무래도 나전선이고 땅과 맞닿는 부분이니까 부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 뭐 한다? 그렇죠. 요 부분을 30cm만큼. 자, 30cm는 몇 미터? 0.3m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로 30cm 또는 0.3m만큼을 아연 도금한다. 그리고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할 수 없는 것은 그럼 답은 철타. 그 정도 문제면 거의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정리해 두신다면 어떠한 문제든 저희가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생각하면서 봤더니 안전율 2.5. 오케이. 맞는 답안이네요. 자, 소선은 최소, 소선 가닥수 몇 번째예요? 세 번째. 몇 가닥? 3가닥. 땡, 바로 2번이 틀린 답안이겠고, 소선의 지름은 2.6, 그리고 지중부분 및 지표상 0.3m, 0.3m는 30cm 말하는 거니까 맞죠? 이때는 아연 도금을 하여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횡단할 시라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몇 미터 이상을 하는가?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면요, 항상 법에는요, 예외 규정 그리고 부수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몇 미터냐? 우리 조금 전에 지선의 높이, 그렇죠. 도로 횡단 시 높이 기본 5m. 5번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3번에 5m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압전로 중에 과도를 차량기 시설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제만 대충 읽어서는 문제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딱 보시면 비포장 퓨즈, 포장 퓨즈가 나오네. 그러면은 고압전로기 때문에 고압 퓨즈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잘 안 건드리죠. 어떻게? 숫자로 장난을 칠 겁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봐야죠. 고압 퓨즈 내용이죠. 고압 퓨즈. 고압 퓨즈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포장 퓨즈와
비포장 퓨즈로 나뉜다.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항상 위에는 불용단, 그리고 아래쪽은 용단. 불용단은 견디는 거, 용단은 끊어지는 거. 자, 불용단은 포장이 1.3배, 비포장이 1.25배. 그리고 용단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끊어져야 되는 거. 이거 어떻게 배우면 쉬워요? 침 3번 투투투 뱉으면 됩니다. 그래서 투 2배의 전류를 인가했을 때 2시간 2분. 원래 이 법은요, 쭉 길게 써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120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항상 숫자가 길면 어렵기 때문에 1.3배, 1.25배, 투투투 침 3번 뱉는다. 그러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봤더니, 자,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5배 전류에 견디고, 맞네요. 2배의 전류의 2분 안에 투투 오른쪽이니까 맞겠죠. 지금 여기서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생긴 경우에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것을 시사하는 것을 통해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져야겠죠. 우리 차단기는 그쵸, 당연히 단락전류 같은 걸 끊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단록이랑 다르죠. 자, 3번.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60분 안에 1시간 난 침 3번 뱉었는데 투투투인데 요거를 지금 60분 1시간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요 놈이 틀렸구나.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입니다. 변전소에서 1호사급으로 우리 변압기를 5개 실할 때 취급자 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울타리는 높이와 울타리 중간의 거리의 합계를 몇 미터 이상으로 돼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원래 울타리의 높이와 거리의 합계 문제는요, 828이 잘 나오죠. 3, 4, 5가 딱 뜨면서 828이 잘 나오는데 1호사가 떴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합계는 기본적으로 35kV 이하일 때 5m, 그리고 35에서 160까지가 6m, 그리고 이거보다 크면은 단수 계산식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시험에서 3, 4, 5가 떴다. 그러면은 물론 계산식을 해야 돼요. 6에다가 34.5 마이너스 16 이런 거 하실 줄 아시죠? 공부를 하셨으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2cm 가산이니까 0.12 이거 손으로 하셔야 돼요. 계산기 두들기면 안 됩니다. 왜? 절상을 해야 되니까. 몇 번 갔는지를 확인하는 거라서 18.5인데 이게 절상 19 두 개 곱하면 2.28 나오거든요. 그럼 최종값 8.28 빨리 풀고 집에 가라. 빨리 팔. 요거 나오면 무조건 정답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1호사급이니까 바로 요 사항 1호사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단순히 6. 선생님 이 간단한 걸 왜 이렇게 설명하시죠? 선생님들 우리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죠.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사급에서는 또 어떤 문제도 있어요. 지금 높이와 거리의 합계죠. 그러면 높이를 줍니다. 그럼 높이를 주면 높이를 이 숫자에서 빼면 어떻게 돼요? 거리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높이만 물어보거나 거리만 물어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시험장에 가기 전에 이런 걸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13번입니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 실할 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틀 앞에 방울을 넣지 않고 부설할 수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직매식, 관로식, 전력구식 또는 암거식을 배우셨을 거예요. 전력공학이든 전기설비든. 그렇다면 지중전선로 문제인데 자,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어떻게? 케이블 그냥 넣고 팍 묻어버려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직접 매설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한다? 견고한 트라프나 방어구에 넣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 없는 유일한 게 하나 있죠. 바로 그게 뭐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잘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콤바인 덕트 케이블은 뭐가 필요 없다? 방어물이 필요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14번입니다.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짐로 철탑을 사용한 경우 보항사시 경관은 몇 미터여야 되는가? 자, 우리 경관 정리 짧게 잠깐 해볼까요? 자, 우리가 표준 경관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표준 경관 같은 경우는 A종, B종 철탑에 따라서 각각 150m, 250m, 그리고 600m라는 바로 표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경관이라는 애도 있어요. 장경관은 긴 경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장경간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쳐주죠. 그래서 A종이 300, B종이 500, 그리고 얘는 600 또는 제한이 없음. 선생님, 제한이 없기도 하나요? 그렇죠. 우리 경관의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거 무슨요? 내장형. 그렇죠. 내장형을 사용하면은 제한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극악의 바로 이 문제인 그렇죠. 보안공사시. 그러면 보안공사를 했다. 아이쿠, 안전하게 해야 되는구나. 저고압 통일되어 있고요. 그리고 1종 특고압, 2, 3종 특고압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고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에 50 준다. 그럼 100. 그리고 2배인 100 준다. 150. 또 2배인 200 준다. 그러면 400. 자, 이대로 끌고 오면 되는데 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A종이나 목주 사용 불가. 따라서 불가. 그리고 마지막 2, 3종은 이거 그대로 끌고 오면 되는데 B종은 좀 튼튼하다고 해서 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죠. 얘는 좀 더 봐줄게. 이렇게 해서 200. 자, 요 정도 급까지 만약 공부를 하셨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보안공사시 경관이라고 했죠. 그리고 고압입니다. 그러면은 보안공사시 고압의 경관. 그리고 철탑을 묶고 있으니 답은 400 해서 정답 2번 이렇게 찍어내시는 건데 요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은 경관 문제는 웬만하면은 다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고압옥내 배선 등의 시설에 관해 잘못된 것은? 고압옥내 배선. 자, 고압옥내 배선에 공부하신 게 어느 정도 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말로 해볼게요. 우리 고압옥내 배선에서 이제 애자 사용 공사 같은 걸 많이 칩니다. 또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고압옥내 배선에서 애자 사용 공사는요. 저압옥내 배선의 애자 사용 공사보다 어느 거? 조영제와 전선 간의 간격,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바뀌죠. 우리 저압에서는 아마 2.5, 4.5, 6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센티미터. 이게 저압이에요. 그런데 고압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이쪽이 5, 8로 바뀝니다. 센티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 말은 얘가 전선과 조영제, 얘는 전선과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자사용 공사식 고압 같은 경우는 굵기 몇 자리 써요? 6자리 쓴다는 거. 이런 거 모르시면은 이 문제 아마 풀기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그렇죠. 항상 애자사용 공사식 미터, 지지점 미터는 조영제를 따라 실했다, 2, 따르지 않았다, 6이라는 거. 요거까지 정리하신다면은 지금 저압, 고압, 애자 사용 공사까지 다 잡으신 거고요. 고압 옥랩에서는 뭐도 가능하다고요? 왓다인, 케이블 트레이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딱 봤더니 애자 사용 공사 시 전선은 공층 단면적 4짜리 땡 6짜리. 옥랩에서 공사는 케이블 공사 또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일 것 딩동댕동. 그렇죠? 3개밖에 안 됩니다. 애자 사용 케이블 트레이. 정답은 2번. 애자 사용 공사 시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의 지지점은 요거 얘기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나왔든 일단 2 아니면 6입니다. 조영제를 따라 실했다 2, 따르지 않았다 6인데 5 나왔으니까 틀렸고요. 자, 애자 사용 공사 시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간격은 전조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전조 이때는 6 땡이죠. 이거 센치로 환산하면 6cm 나옵니다. 그런데 몇이에요? 5cm.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16번 문제입니다. 시가지 내에 실하는 1호사 가공천들을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 몇 초 안에 자동적으로 차단해야 되는가? 자, 우리 시가지에 특고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위험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전선의 굵기나 높이가 잘 나오긴 합니다. 원래 시험에서는. 그런데 바로 이 차단기의 초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차단기는요. 시중에서 많이 쓰는 배선용 차단기 같은 경우는 5초, 7초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특고압 시간이니까 너무 위험해. 그 중에서도 법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1호사라는 조건이 나왔죠. 100을 초과하면 100을 초과하면은 너무 위험합니다. 시가지는. 그래서 몇 초? 1초짜리. 1초 너무 빠르다. 우리 과전류 차단기의 1초짜리는 굉장히 빠른 겁니다. 왜? 순시 트립이 0. 몇 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초짜리면 거의 가까운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시가지 특고압이 가장 강화되어 있다. 우리 1종 특고압 보항사랑 시가지 특고압이랑 법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 일종 특구와 부하공사 같은 경우는 3초, 2초, 100 넣으면은 2초짜리 쓰죠. 근데 시가지 특구와 100 넣으면은 몇 초? 1초짜리 쓴다라는 거 요거 잘 체크해 놓으세요. 자, 다음 17번입니다. 100kV 미만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특구압 강전소를 전선에 담는 적은 몇이냐? 이거 조금 전이랑 내용 똑같은 거예요. 왜? 특구압 시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특구압 시가지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뭐라고 했어요? 인가가 밀집한 지역. 선생님, 인가가 밀집한 지역? 이건 뭡니까? 법안에는 시가지 또는 인가가 밀집한 지역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특구압 시가지로 봐야 되는 거고, 우리 특구압 시가지 전선의 굵기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66km 항상 공칭전압으로 공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154km. 이게 일단 대표값입니다. 땡은 땡끼리 찍자. 55. 154는 문제에 답이 있다. 150. 여기까지는 뭐랑 똑같아요? 일종 특구압 부하공사든 특구압 시가지든 다 똑같습니다. 왜 얘를 66으로 잡아요? 100 미만, 100 이상. 그래서 100 미만의 공칭, 100 이상의 공칭 이렇게 잡아서 공부하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170까지밖에 원래 시가지는 못 들어오는데 얘를 초과한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선을 펌핑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240, 10대, 100대, 200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런데 항상 우리 땡은 땡끼리 이렇게 공부하니까 시험 문제에서 100 미만이라고 해도 어때요? 100 미만 쪽은 66이 공칭이겠네. 그러면 66은 뭐 5땡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시험장 갔는데 특구압 시가지 또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뭐 154가 떴다. 그럼 문제의 답이 있다. 150. 만약에 어려운 문제 170을 초과한 특구압 시가지는 몇 자리 쓰냐? 200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전기철도의 전기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이거는 우리 KC에 이미 신출로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또 다시 신출이라고 보긴 어렵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교류 3상, 투투나인 154, 345 이거 선정한다. 문제는 똑같네요. 그러면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2,5 요구르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쪽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자, 2,5 요구르트. 왜? 이거 분을 건든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 비영구 전압. 최고 비영구 전압. 그런데 이게 얘는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비지속성 최고. 비영구라는 거는 뭐예요?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과거 용어는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24년 이후 최신 용어는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최고 비영구 또는 비지속성 최고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둘 다 법적으로 허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요, 실제로 지선 또는 지지선 뭐 이것도 자유롭게 쓰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용어가 바뀐 것들도 과거 용어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잡아주셔야 되고, 제가 2,5 얘기한 건 뭐예요? 바로 이 분 때문에 그래요. 법에는요, 실제로 교류 방식이 2분, 직류 방식이 5분인데 얘가 뭐 어쨌든 하나가 틀려 있겠죠. 시험 문제 틀린 걸 하니까. 그럼 2, 5가 없어. 2는 있고 5는 없으니까 이게 틀린 놈입니다. 그래서 공부 이렇게 잡으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 왜? 달달달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기철도 방식에 관한 사항 문제는 뭐 2, 5 요구르트만 기억해 가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게 원래 몇 분이다? 5분짜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19번 문제. 전기철도 차량의 집전장치와 접촉하여 전력선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은 무엇인가? 자, 우리 적어도 전기철도 공부할 때 이러한 기본은 있어야 되죠. 우리 이거 제가 무슨 방식? 가공 방식. 만약에 터널같이 위에 애자처럼 이렇게 만든 강체로 만든 건 강체 방식. 레일에 전류를 흐르는 거 제3 레일 또는 궤조 방식. 그래서 가공 방식, 제3 레일, 그리고 강체 방식. 요거 세 가지가 있다는 건 먼저 기본이고요. 자, 우리가 가공 방식을 썼을 때 이렇게 제가 전차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면 이 위에 전차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요 선, 제가 지금 줄색으로 칠한 이 선이 무슨 선이에요? 전차선이겠죠. 그러면 이 전차선이 전차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고, 이 전차선에도 전원이 들어와야겠죠. 그러면 어디서? 서브스테이션, 변전소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주는 이 선을 우리가 급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변전소. 급전소에서 온 거 아닙니다. 변전소에서 전차선에 이르는 선을 급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위에가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만약에 직류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땅바닥으로 쭉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철도 레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원을 돌려보내는 뭐가 있어요? 귀선이 있죠. 그래서 각종 시설물들 포함하면 귀선 로라고 부르고요. 급전선도 만약에 시설물 포함하면 급전선 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차선도 똑같아요. 만약에 시설물을 포함했다 그러면은 로자가 뒤에 붙는 거고, 지금과 같이 그냥 전선 끝난 건 다 전선으로 끝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전력을 뭘 접촉하여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 그러면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한다. 차량에 전력 공급하는 거 누구예요? 전차선.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찍어내시면 되겠고, 이 그림 보면서 혹시나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정확히 찍어내시면 됩니다. 뭐 조가선은 공중에 뜨는 걸 도와주는 선, 조가용선 또는 조가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죠. 풍력발전 설비에서 설비 피레 및 접지 시스템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이 문제를 처음 이렇게 딱 봤어요. 오, 이 문제는 뭐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웬만한 것들, 안전한 것들은 찍으시면 안 돼요. 안전한 게 어떤 거냐? 설비 사이에 전이차가 없도록 등전이 본딩을 하였다. 등전이 본딩은 전기 설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예요? 한쪽에서 뭔가 이상이 생겼는데 접지 라인이 손상되거나 밖으로 빠질 길이 없어. 그러면은 이 기구와 옆에 기구를 전이차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본딩, 이어붙이기를 한다. 이게 바로 뭐 등전이 본딩이겠죠. 이런 거는 항상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전력기기는 광케이블, 포토커플러를 적용할 것. 제어기기는, 그리고 전력기기는 금속 케이블, 내래 뭐 변압기, 그리고 서지 보장 SPD 적용할 것. 뭐 SPD 같은 거 좋으니까요. 그러면 이거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위에를 봤더니 접지 설비는 풍력 발전 설비의 타워를 기초로 이용한 공통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지금 피레밋 접지 설비, 이거 뉘앙스 가져가시는 분들은 조금 잘 맞추실 거예요. 왜냐? 잘못된 것은 우리 혹시 앞에 제일 초반에 이렇게 공부하는 접지의 종류 같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접지를 나눌 때는 단독 접지와 그리고 공통 접지와 그리고 통합 접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단독은 뭐예요? 나 홀로 내려가는 거죠. 나 홀로. 그런데 우리 공통부터는 어떻게? 누가 봐도 같이 내려가죠? 그럼 누가 같이 내려가냐? 저압에서 특고압까지를 같이 묶어서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통합은 도대체 뭐냐? 저압에서 특고압에다가 플러스 피레 플러스 통신 라인이 있다면 이것까지, 한마디로 통합했다, 싹 다 묶어버렸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만 좀 잘만 읽어도 어때요? 지금 피레와 접지가 같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무슨 접지 느낌이 슬슬 냄새가 나요? 그렇죠. 통합 접지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피레랑 접지랑 같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싹 다 묶은 통합 접지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 잡고 다 팡 하고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험장 갈 때까지 이거를 기억해내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 뭐라고요? 통합 접지라고요. 통합. 피레까지 싹 다 모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2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지금 이렇게 복원된 일부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 말고 내 자리엔 또 다른 문제들도 이렇게 여러 개 나오겠죠.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다뤄진 이러한 문제들 외적으로 다른 부분들까지 조금 더 잡고 이런 문제 나오면 좋고, 다른 문제 나오면은 그 다른 문제 공부하신 걸로 잘 찍어내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